골드 바를 사야 되느냐, 명동에 가서 달러 뭉칫돈을 갖다가 환전을 해야 되느냐, 아날로그스러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금도 가격이 널뛰기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머니워크의 박태호입니다. 요즘 한국 경제가 쉽지 않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죠. 최근에 한국은행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내놨는데 한 2.2% 밖에 안 되는데, 사실 2%도 안 되는 전망치를 내놓은 데가 여러 군데 있어요. 이게 현실화가 되면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최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제위기 10년 주기설이라고 하죠. 10년마다 경제위기가 이제 발생한다는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98년에 IMF 위기가 있었고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죠. 이쯤이면 또 다른 위기가 오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불안감이 드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럴 때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경제위기에 내 돈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경제위기를 안전하게 넘기게 해줄 투자처, 안전자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자산이라는 게 뭐냐면요, 사전적 정의로는 위험이 없는 금융자산, 소위 무위험자산이라고 하죠. 근데 이건 사전적 정의에 불과하고요. 사실 자산이라는 게 위험이 없는 자산이 어디 있습니까? 가격이 왔다 갔다 하는데. 대표적인 안전자산을 할 수 있는 금도 가격이 널뛰기를 합니다. 보시면은 지금 한 1,500달러 정도, 1온스에 1,500달러 정도 하는데, 연초에는 1,200달러였고 한때는 한 2,000달러 가까이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연중 10%가 왔다 갔다 하는 자산을 두고 이게 정말 안전한 거 맞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달러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러도 보면은 이제 어느 해에는 굉장히 가격이 올랐다가 어느 해에는 좀 떨어졌다가 널뛰기를 하는 게 있어요. 결국에 뭐냐면은 안전자산이라는 거는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되게 상대적인 개념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안전자산 같은 경우는 말이 안전하지만 실제로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 결국 안전하다는 것도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다 상대적인 겁니다. 안전이라는 말이 현혹돼 가지고 무턱대고 투자를 했다가 괜히 피해를 입는 일을 방지할 수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보면은 안전자산을 잘 활용하면은 다른 사람보다 더 추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죠. 일단은 안전자산의 종류가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 건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금, 미국 달러, 일본 엔화 같은 게 있죠. 사실은 안전자산 종류 중에 새로운 게 있거나 특별한 비밀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막상 이 안전자산을 투자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다반수입니다. 제 주변 친구들만 하더라도 골드 바를 사야 되느냐, 아니면 명동에 가서 달러 뭉칫돈을 갖다가 환전을 해야 되느냐, 이런 굉장히 아날로그스러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되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안전자산별로 어떻게 투자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부터 볼까요? 금이 안전자산이라는 거는 따로 얘기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금을 투자하는 방법이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보시면 제가 표로 보여드릴 텐데, 금 현물에 투자하는 게 있고요. 금 가격 또는 지수에 투자하는 게 있습니다. 금 현물에 투자한다는 거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원할 경우에는 금을 실물로 인출할 수 있는 상품을 이제 금 현물에 투자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전통적으로 골드 바를 사는 거죠. 금은방이나 아니면은 조폐공사 같은 데 가서 금 현물을 사는 건데, 이렇게 아날로그적인 방법은 아무래도 단점이 많이 있습니다. 부가세가 10%가 붙고요. 판매처에 따라서 1에서 5%의 그런 판매 수수료가 붙어요. 시작도 하기 전에 마이너스 15%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게 투자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죠. 게다가 금덩이를 집에다 놔두려고 하면은 아무래도 불안하지 않겠어요? 실제 금을 구입하는 거 말고 금 통장이라는 게 있어요. 골드뱅킹이라고도 하는데, 은행에 금 통장을 개설을 하면은 은행에서 금 시세에 맞춰서 입금액에 따른 일정량의 금을 적립을 해줍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골드바를 살 때랑 달리 부가세가 붙지가 않아요. 일단 10%는 먹고 들어가는 거죠. 대신에 매매 차익이나 그다음에 일종의 거래 수수료 발생을 하긴 하는데, 부가세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의 세금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금 통장에는 다른 통장처럼 이자는 붙진 않아요. 이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KLX 금 시장에서 금을 사는 방법이 있어요. KLX 한국거래소죠.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거다 보니까 여러 혜택이 있습니다. 일단은 부가세가 없고요. 그리고 매매 차익에 대해서도 비과세입니다. 그리고 거래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0.2%니까 그렇게 부담되는 수준은 아니에요. 대신에 이 KLX 금 현물을 매매하기 위해서는 금 전용 계좌가 필요합니다. 일반 주식 계좌로는 거래가 안 되시고요. 좀 번거롭지만 은행이나 증권사에 가셔가지고 직접 개설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한번 하고 나면은 거래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제가 예시화면 좀 보여드리면은 되게 어서 많이 보던 화면이죠. 거의 주식 거래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한번
개설만 해놓으시면 자유자재로 사고 파실 수가 있습니다. 금 통장도 그렇고 금 KRX 현물 거래도 그렇고 만약에 이거를 실물로 인출하게 되면요, 골드바와 마찬가지로 10% 부가세가 붙을 수 있다는 거는 유념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금 현물 말씀드렸는데 금 가격 자체에 투자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금 가격 변동에 투자를 하는 건데 대표적으로 금 ETF를 들 수가 있죠. ETF가 좋은 게 뭐겠어요? 일반 주식 계좌로도 간편하게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부가세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한 0.2% 정도의 이제 거래세만 내면은 매매 차익 15% 정도 내고 나면은 별도의 추가 부담이 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금 ETF를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거는 그렇게 권해드리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자체 현물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금 선물 계약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선물 계약에 수반되는 각종 부대 비용이나 소위 롤오버 비용이 발생을 해요. ETF 가격에 다 녹아 들어가게 됩니다. 만약에 장기적으로 투자하게 되면요, 금 가격이 변하지 않아도 ETF 가격이 조금씩 깎여 나가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금에 두고 장기적으로 투자하겠다 하면 저는 금 현물을 투자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수개월 이내에 단기적으로 그 모멘텀을 노려보겠다 하면은 금 ETF를 활용하도록 제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달러 투자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릴게요. 외화 중에 안전 자산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는 크게 달러랑 일본 엔화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유로화나 파운드처럼 글로벌하게 쓰이는 화폐는 어떠냐라는 이제 의견도 있는데, 최근에 브렉시트니 이유를 어떤 주요 국가가 탈퇴한다는 너무 말이 많아가지고 좀 깨림칙해졌어요. 위상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달러가 안전자산 이유는 되게 단순하죠. 전 세계 슈퍼파워인 미국의 위상은 사실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달러에 대해서 아픈 기억이 많습니다. IMF 때 그랬고, 이 원달러 환율이 2,000원으로 가기도 하고 또는 1,600원까지 가기도 하고, 이렇다 보니까 이 달러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일본 엔화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의아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일본이 장기 불황이니 잃어버린 20년이라느니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아직도 일본 엔화는 아주 먹어주는 자산입니다. 그 위상이 건재해요. 왜 그러냐면은 아직도 그 미국을 제외하고 나서는 일본이 달러 자산을 거의 가장 많이 들고 있습니다. 채권으로는 중국 다음으로 많이 들고 있고, 소위 말하는 순 대외 투자국으로서는 최대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어요. 저 그림 보시면은 일본이 이제 2014년이라 좀 시간이 지났지만 일본이 지금 24%인데 우리나라가 한 이제 2%가 안 되죠. 그 격차가 사실 실감이 됩니다. 그럼 이제 달러로 대표되는 외화에 투자하는 방법은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금보다는 좀 단순합니다. 일단 달러를 그냥 환전하는 방법이 있죠. 금이랑 마찬가지로 가장 비효율적입니다. 뭉칫돈을 들고 은행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굉장히 일이에요. 불안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더 문제는 수수료죠. 은행 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현찰로 사실 때 그리고 파실 때 그 가격 차이가 꽤 나죠. 그게 다 여러분들이 부담해야 되는 수수료입니다. 그래서 전 달러 투자가 한다고 하면은 달러 예금이 좀 적절한 대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 그대로 달러로 예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도 발생을 하죠. 은행별로 상품별로 다르긴 한데 보통 한 1에서 2% 정도 발생을 합니다. 재밌는 건 뭐냐면 그 미국의 기준 금리가 한국보다도 좀 높아요. 그러다 보니 오히려 이자가 더 높은 경우도 간혹가다 있습니다. 사실 이쯤 되면은 달러 예금을 왜 안 하지? 라는 생각도 들죠. 그리고 좀 더 나가면은 달러 RP 상품이라는 게 있어요. RP라고 하면 조금 이렇게 어려우실 수 있는데, 요즘에 은행 같은 데 가면 RP 특판이라고 해서 많이 팔아요. 그래서 예금 금리보다 조금 더 높은 상품인데, 그거의 달러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달러 RP 상품 같은 경우는 간혹 가다가 한 2에서 3% 정도 좀 높은 수익률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대신에 예금보다는 조금 만기가 길다는 거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달러도 금 ETF처럼 ETF가 있어요. 레버리지도 있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ETF 같은 경우는 선물에 투자하는 거다 보니까 각종 이제 부대 비용이 가격에 다 녹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역시 장기적인 투자는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뉴스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이 한판 붙었다, 달러가 또 오를 것 같다 라고 하시면은 그때 한 수개월 이내에 단기적인 뷰를 가지고 투자를 해보시는 거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전자산 투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실 오늘 설명을 못 드렸지만 채권도 우리나라 정부에서 보증하는 이 국채도 대표적인 안전자산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한국 괜히 못 믿었고 불안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한국이 일본이나 중국보다도 시험 등급이 높은 나라입니다. 그렇게 쉽게 망가질 나라가 아니에요. 다음에 채권 투자 편에서 좀 더 상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머니어프는 여기까지고요. 유익하게 들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